통상 일반 건축물에는 없습니다. 주차장도는. 근데 이제 배치도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배치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용어 해설 88번째 건축물 대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혹 등기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거나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이 모두 없는 경우 그런 건축물을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건축과 대지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고 또 개축을 위해서 또는 신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제 설명에 대한 질문은 저희 DDR 네이버 카페로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준공이 된 후에 그 사용 승인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도시 지역에는 2006년 5월 8일까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60평 이하이고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농지에 지을 때는 농지전용 신고만 하고 지을 수 있었죠.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대지 경계 측량을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때 기재 조건에 그러니까 대지가 이웃 경계를 침범했다거나 뭐 임야를 침범했다거나 또는 아예 준공 후에 건축물 대장 기재 신청을 안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 있는데 등기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이 1992년부터 만들어지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택은 가옥대장 그리고 주택 외의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옥대장과 건축물 관리대장이 1992년부터 10년 동안 건축물 대장, 지금 현행 건축물 대장으로 바꿔지는, 옮겨 적는 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해야 되는데 이기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못한, 그러니까 건물을 당초 지을 때보다 증축을 했다거나 불법 증축을 했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기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 가야 될 건지는 지난 법령들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는 38조에 건축물 대장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여기에 시장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호까지 있지만 3호가 삭제됐으니까 3가지인 경우죠. 첫 번째는 사용 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나 신고 대상 외의 건축물 공사를 끝내고 기재를 요청한 경우, 아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비도시 지역에 있는 사후신고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건축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봐야겠죠. 이런 경우, 이런 3가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장의 어떤 의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자, 대통령령을 보면 그리고 이제 38조 3항에 건축물 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국토교통부령을 봐야겠죠.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우리 줄여서 그냥 건축물 대장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규칙 또는 뭐 대장 규칙, 대장 규칙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 우선
대장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비해야 된다고 하는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법 38조 1항 4호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합건축물이요. 그러니까 집합건축물법은 1984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85년부터 시행됐으니까 그 이전의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집합건축물의 적용을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굉장히 두껍게 전체로 돼 있고 또 등기부도 굉장히 두꺼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구분 소유권이 1985년부터 집합건물법에서 구분 소유권이 인정돼서 등기가 따로따로 되니까 아파트 한 세대는 아주 얇은 2장 또는 그 이상의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전유 부분만 이렇게 볼 수 있는 표제부와 전유 부분만 볼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집합건축물은 다음 시간에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 건축물만, 이 건축물은 크게 일반 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법 시행일 전에 법령 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 관리된 건축물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를 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이 법이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관한 규칙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을 때는 건축물 대장으로 옮겨달라, 건축물 관리대장을 건축물 대장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대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건축물 대장은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한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건축물 규칙을 봐야겠죠. 건축물 대장은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목적은 앞서 본 건축물 38조와 39조, 그리고 시행령 25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이 규칙에 대한 용어의 정의 보면 만들어지는 걸, 새로이 작성하는 걸 생성이라고 하죠. 집합건축물, 일반 건축물, 건축물 기재 내용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의 종류는 일반 건축물 대장과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나눠진다.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작성 방법은 건축물 한 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별표에 따라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별표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규칙 별표에 보면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방법 그래가지고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작성 방법 제목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일반 건축물, 2. 집합 건축물 대장, 3.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부, 그리고 4. 다가구 주택의 호별 면적 대장, 그리고 5. 건축물 현황도, 현황도에 기재돼야 할 사항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이 규칙의 이제 별표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본다면 작성 방법 다음에 대지와 건축물 대장의 관계, 그래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지에 등기부는 2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은 2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이제 건축물 대장의 서식,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면 어떤 서식에다가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 건축물 대장은 별표 제1호 서식에 하고 집합 건축물 표제부, 전유부, 그리고 총괄 표제부에 대한 서식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 기재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은 세움터 같은 데 가서 무료로 떼볼 수 있잖아요. 다 전산 처리가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무료로 떼볼 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위반 건축물을 기재하라고 대장 규칙 제8조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필요하시면 또 공부하시고 별도로. 건축물 현황도가 또 중요하죠. 건축물 현황도는 1992년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은 다 건축물 현황도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신청 요건에 들어가는 거죠. 필수 서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건축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다음 이제 10조에 보면 건축물 대장 보존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영구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무허가 불법은 다릅니다. 비도시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200제곱미터 그리고 2층 이하는 허가 없이 지을 수 있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2006년 5월 8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와 불법은 다른 겁니다. 불법은 허가나 신고 대상인데도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했거나, 또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후에도 증축을 할 때는 또 증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증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잖아요. 위반 건축물 대장 오른쪽 상단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건축물 대장은 없지만 그 기존에, 그 이전 1992년 이전에 만들어진 건축 관련 공부, 건축물 공부, 그러니까 주택은 가옥대장, 그리고 주택 외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그 공부가 없어도 현행법 기준에 맞으면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50년, 100년 된 건물이라도 현행법 기준에 맞추면, 또 맞지 않으면 맞추면 되는 거니까 맞으면 대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말소 폐쇄된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영구 보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관련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이제 불법만 아니라면 찾아 만들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하는 절차라든지 전환하는 방법. 전환은 이제 일반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로 바꾸는 게 전환입니다.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고, 표시사항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지번 변경은 어떻게 해라, 이런 설명들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도 우리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에 적힌 건축물이, 즉 등기부는 있는데 실제 그 대지에 가봤더니 건축물이 없더라. 이럴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없애야 새로운 허가를 받아서 거기다가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대장을 만들고 등기를 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이게 2003년에 만들어진 법령인데요. 지자체에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없으면 부존재 증명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등기부를 말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의 절차가 있는데, 그 등기 촉탁은 등기를 내기 위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설명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건축물 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있고, 자, 이제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방법을 보면 앞서 보셨듯이 일반 건축물 대장, 집합 건축물 대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5번째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건축물 현황도가 있어야 일반 건축물 대장이 지금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면 대지 위치, 지번 명칭 뭐 이런 것들이 쭉
39가지에 걸쳐서 건축사가 그 서식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이 현황도는 지금 만들려면, 또 지금 고치려면 현황도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황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건축사가 작성 방법, 배치도와 평면도, 우리가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건축물 현황도인데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배치도, 평면도, 주차장도. 주차장도는 배치도나 평면도에 포함되어 버리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통상 일반 건축물에는 없습니다. 주차장도는. 근데 이제 배치도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배치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배치도에는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접도 의무가 사실상 배치도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어떤 대지의 그 접도 여부, 그러니까 맹지에 대한 것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웃대지 허가 받았을 때 그 도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론 도로관리대장이 있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도로관리대장이 없는 비도시 면적이거나 또는 이제 옛날 것들은 주변에 건축들이 돼 있는 그걸 봐서 배치도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지가 주출입구, 부출입구 뭐 이런 것들이 배치도에 돼 있기 때문에 대지의 경계, 그리고 건축 후퇴선,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옆집이, 앞집이 또는 뒷집이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현재 도로가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참고로 평면도는 함부로 발급받지 못하는 건 아시죠? 그건 이제 여러분 별도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러나 건축물 대장과 배치도는 무료로 우리가 세움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발급을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등기부는 있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이 시골에 있더라, 또는 뭐 이웃 인근에 있더라,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는 그 아까지 39가지 기재사항과 건축물 현황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도움을 받아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또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여러분이 멤버십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또 저희 네이버 카페에, DDR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하겠습니다.